제 소식동에 의하면 한국공군이 FA-50 블록 30 개발과 신규 도입도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FA-50 블록 30을 추진하는 이유와 파급 효과 그리고 KF-21에 대한 영향도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60개 FA-50은 그동안 기록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출한 1-50 계열의 항공기는 제식 명칭이 T-50이 붙었지만 사실상 FA-50 사양으로 모두 수출이 되었고 도입 국가들은 한국 공군의 FA-50 업그레이드 소유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공식적으로 암남 통합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진행될 태국 경공격기 교체 사업에도 사실상 FA-50이 내정되어 있지만 노후화되고 있는 전술기의 상황을 대암남 등 합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FA-50 블록 30이 가성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며 추가 수출을 통해 업그레이드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도 상쇄 가능합니다. 여기에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F5, F4 계열의 전술기들이 빠르게 퇴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족을 당장 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국방부 공식 자료를 보시면 전투기 보유 수량이 446기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퇴역할 기체가 136기이고 10년 안에 새로 취역할 전투기는 KF-21 120기뿐입니다. 현재 전투기 보유 수량은 446기이지만 실제 전력으로 의미 있는 전투기는 F-35, F-15K, KF-16, F-16, FA-50로 약 330여 기 정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KF-21이 양산 시작 후 전력화가 완료가 될 약 1-5년의 기간 동안 전술기 부족분을 FA-50 업그레이드와 추가 양산을 통해 전력 보강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KF-21 사업이 위협받을까 걱정했던 공군 수뇌부도 현 정부에 들어서 연평균 7%까지 국방비를 증액해주고 있어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호황 수출으로 올해만 7월 기준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40조나 더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예산 타령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국방비 자체가 크게 증액됨 KF-21 그동안 시책이 소홀했던 공개 이후 지원 공군은 전투기 만족감을 영역에도 투자를 표시했고 더 검토하고 의심하지 있습니다. 않고 지금 공군은 더 많은 전술기를 바라고 있으며 특히 초계민 요격기로서 FA-50의 가능성을 알아가는 연구 단계입니다. 이에 작년 FA-50 성능 개량 긴급 연구 공고, 특히 정비의 용이성 및 운용비 절감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가지는 FA-50이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FA-50 60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TA-50 22기와 추가 도입 20기를 포함해 FA-50 계열 전투기를 102기 운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TA-50 42기는 전술기 숫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휘튼 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 공군에서 검토되고 있는 수량은 38기이며 이를 통해 FA-50 기종이 단일 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FA-50 블록 30은 장거리 요격기로 운용될 예정이며 기존 FA-50 중 20여 기는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요격기로 나머지 FA-50 40기는 대지상 전천후 공격기로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42기의 TA-50은 대지상 전천후 공격기 역할을 지원하게 되며 FA-50에 준하는 성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블라크 39부로 현재 공군이 가져가는 38기를 것이 추가로 합당한 양산 것으로 도입하고 검토되고 해당 깊다고 합니다. 전술기 퇴역 스케줄을 보면 KF-5, F-42를 대체할 기종 60여 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록 30이 맞고 F-42의 장거리 전투 능력은 40기 38 신규 플러스 2업글의 FA-50 장거리 폭격은 기존 60여 대 중 20여 기가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되면 수행합니다. FA-50 40여 기, FA-50 블록 20 20여 기, FA-50 블록 30 40여 기로 가장 이상적인 항공 패키지가 되고 유사시에 TA-50까지 동원하면 140여 기를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F-4, KF-5, F-16 계열 퇴역에 따른 전력 공백을 완벽하게 메꿀 수 있게 됩니다. 공군이 FA-50 업그레이드와 추가 양산을 통해 빠르게 전력 공백을 메꾸면 서도 KF-21의 배치 양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KF-21이 양산이 되면서 전력화되는 시점에 기존 도입했던 FA-50 초기 도입분에 대해 매각을 통해 전술기 숫자를 유지할 보강이라고 합니다. FA-50이 2013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KF-21 블록이 도입 후
전력화 시기와 약 20년 차이가 나 FA50 업그레이드 필요 시기와 일치하게 됩니다. FA50 초기 도입부는 2030년대까지 운용하면서 KF-21 전투기가 전력화 인증이 통과할 때마다 매각 및 퇴역시켜 전술기 420여 기 이상을 유지한다는 보관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전력 공백 없이 전술기 숫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FA50의 중고 업그레이드 기체 판매를 통해 FA50 전투기 판매 시장을 더욱 넓힐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중고 업그레이드 기체 판매를 통해 본격적인 전투기 세일즈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이는 미래의 KF-21 판매 전략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군은 KF-21이 성능에 만족한다면 300여 개 도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KF-21이 완전 배치가 끝나면 수도 KF-16부터 2선급으로 빠지고 FA-50과 KF-16이 상호 보완적인 항공 패키지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공군은 FA-50 블록 30 소요주기를 차기 년에 반영을 목표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 공군이 검토 중인 블록 30 사업이 시작된다면 FA-50은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F-4의 장거리 공격 능력을 이어받기 위해 레이더 교체 및 암람 통합이 유력시 됩니다. 기존 FA-50 블록 30 영상에서도 분석했지만 노스롭 그루머니 소형 AESA 레이더 장착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레이더 업그레이드의 최적의 솔루션이라 보입니다. 추후 추가 무장 통합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AESA 레이더 장착을 통해 소행 무인기와 드론에 대한 차단 임무 수행도 가능해져서 최전방에서 스크럼블 및 초기 임무 역할을 주로 맡는 FA-50 기증 운용에 좀 더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 보입니다. 레이더 업그레이드를 통한 암람 통합은 사거리 100km 이상의 중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 능력을 가지게 되어 현대전의 필수인 BVR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코스트 비용 700억 원 이하로 억제가 가능하면 말레이 경전투기 사업 대당 650억 F-16 블록 70 절반 이하 가격의 전투기로 리틀 F-16으로 자리 잡아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고성능의 전투기는 아니지만 되지 않는 것은 없는 가성비 좋은 마당쇠 같은 경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공군은 FA-50 블록 30 업그레이드 개발 및 추가 양산을 검토 중이다. FA-50 블록 30의 추가 양산을 통해 F5, F4 퇴역에 대한 전력 공백을 메꿀 수 있으며 향후 중국 판매를 통해 신규 시장 창출을 만들 것이며 KF-21 양산의 걸림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공군이 추진하고 있는 블록 30 추가 도입 사업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15에서 20년간 공군 전력 공백을 메꾸면서 FA-50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